그리고 심전도를 보실 때는 이제 각각의 웨이브들을 보실 때는 먼저 P 웨이브를 보실 건데요. P 웨이브는 사실 대부분에 있어서 포지티브를 그리고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AVR에서는 반드시 네거티브를 그리는 게 정상 심전도다. 그리고 이제 PAV를 통해서 리드2를 봄으로 해서 LA 인라지먼트, 라이트 A 인라지먼트를 볼 수 있다는 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PR 인터벌을 보면서 요 PR 인터벌에 이제 눈금이 몇 칸이냐. 한 칸이 0.04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칸에서 5칸이면 0.12초에서 0.2초 사이. 정상적인 AV 노드 딜레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R이 짧아지는 대표적인 예가 WPW고요. 이 PR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예는 First Degree AV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정상 심전도를 보면요. 대부분의 리드에서 P파는 양성이고요. 그리고 AVR에서는 P가 네거티브인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PR은 이제 몇 칸인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PR이 대략 한 4칸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PR 인터벌을 0.16초로 정상 심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QRS를 보셔야 되는데 QRS를 보실 때는 엑시스를 보시는데 엑시스 보시는 법은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리드 1이 라테랄 리드고요. AVF가 이제 인페리어 리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R이 이제 QRS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1과 AVF에서 모두 양성인 경우가 0도에서 90도 사이로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QRS의 볼티지를 봄으로 인해서 LVH와 RVH를 진단하는 법을 이제 뒷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QRS의 모양을 통해서 LBBB와 RBBB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 세그먼트도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 중 하나인데 이 세그먼트를 봄으로 인해서 이스케미와 인팍션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mm 이상의 디프레션과 엘리베이션이 있다면 이 심전도는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심전도고요.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인 Q웨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Q웨이브를 셉타일 Q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셉타일 Q가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셉텀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리드 1 방향에서 봤을 때는 멀어지는 파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R이 그려지기 전에 먼저 조그만한 Q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셉타일 Q가 중요한 이유는요. 패솔로지 Q랑 감별을 해야 되게 됩니다. Q웨이브가 사실 정상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지만 올드 MI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셉타일 Q와 패솔로지 Q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패솔로지 Q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리드 1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라테랄 월에 인팍션이 발생을 했다면 라테랄 월은 죽은 심장입니다. 심근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지가 않습니다. 심근이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전기 신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MIC에는 어큐 스테이지 말고요. 올드 스테이지에서 이미 심장이 다 죽어버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깊은 Q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드 1에서 정상적으로도 Q가 보일 수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깊은 Q웨이브가 보일 때는 우리가 패솔로지 Q로 MI가 있었음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패솔로지 Q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감별하냐, 이제 순환기내과에서 정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를 기준으로 높이가 4분의 1 이상, 이거는 뭐 4분의 1을 넘어서 거의 뭐 3배 이상으로 파였죠. 그리고 듀레이션이 1칸 이상이다. 엔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때 패솔로지 Q 웨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솔로지 Q 웨이브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Q 웨이브만 놓고 이게 올드 MI를 있었다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Q 웨이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TAV를 보시는데 TAV는 이스케미아와 스트레인,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시에 변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시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드2와 리드2는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AVR은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고요. 각각의 PQRST를 한 번씩 그려보실래요?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제 그려보셨으면 리드2에서는 P도 양성입니다. 정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QRS는 또 양성을 그려줍니다. 양성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TAV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QRS와 P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은 쪽으로 그려지는 게 정상적인 심전도입니다. 하지만 AVR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네거티브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AVR의 정상적인 심전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진 심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QRS를 보시면서 엑시스를 아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리드 1에서 양성이고 이쪽이 리드 1이고요.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수학 배울 때는 XY축이 Y축이 이제 위쪽으로 갔을 때 양성인데요. 심전도에서는 반대입니다. AVF에서 양성이 되면 아래쪽에다 그리고 있고요. 실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도 양성이고 AVF에서도 양성이면은 다음과 같이 0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0도까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VF에서 양성이고 리드 1에서 음성인 경우를 우리가 라이트 엑스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리드 1에서 양성이고 AVF에서 네거티브인 경우 우리가 레프트 엑스 데비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네거티브인 경우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그 노스 웨스트 랜드라고 합니다. 북서쪽이라고 해서요. 노스 웨스트 랜드라고 하는데 여기를 노맨스 랜드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해서 만약에 심전도의 벡터가 이쪽 엑시스를 그린다면요.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그리는 엑시스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쪽에 사이너스 노드가 있고 이쪽에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기 신호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벤트리클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노맨스 랜드로 심전도의 방향이 향하고 있다는 것은 벤트리클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기 신호고요. 따라서 그 엑시스가 이쪽이다 하면은 V2로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한다면 정상적인 심전도를 볼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엑시스를 판단할 때요. 그래서 이 심전도 엑시스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드 1이 양성이고요. 리드 1이 이쪽으로 양성이고요. 그리고 리드 AVF가 또 양성인데 이제 심전도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AVF가 리드 1보다 한 2배 정도 깁니다. 따라서 벡터는 한 요쯤을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대략적으로 한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할 그 엑시스는 위치할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학생 수준에서 알면 되는 거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위치한다. 노멀 엑시스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스는 1과 AVF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